무조건 고객 위주, 무조건 이건 힙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되고, 그렇게 하는 가게 오픈을 목표로다가 운영 관리 전략이 전무한 채 그렇게 세팅을 해놔버리면 결국에는 손익분기라고 하는 그 기점, 그 지점이 결국 매출이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 그 고정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창팔직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핫플레이스, 유명 햄버거집이 서서히 망해가는 과정. 햄버거집 많죠. 햄버거집 뿐만이 아니라 어딘가 이 힙하고 핫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집들, 막 되게 멋있게 장사하는 데들 많잖아요. 그런 곳들처럼 장사하고 싶어하는 초보 창업자들도 또 많으시고, 그런 매장들이 힙하고 핫하고 이런 매장들이 어떻게 서서히 망해가는가,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폼나게 하는 장사 꿈꾸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게 망해가는지, 그 망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죠.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해볼게요. 부제로는 운영 전략과 브랜딩 기획의 결합이 잘못됐다,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. 한마디로 브랜딩이라고는 고객한테 보여지는 거고, 운영 전략이라는 건 내부적인 부분이죠. 그게 언밸런스가 됐다는 겁니다. 브랜딩은 고객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, 그래서 이 브랜딩 기획자가 있어요. 처음에 그걸 딱 세팅할 때 고객들이 이렇게 하면 좀 좋아할 거야, 고객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할 거야, 이런 걸 기획을 하잖아요. 그럼 처음에는 정말 톡톡 튀는 이런 아이디어, 기발함, 거기다 그런 능력은 또 트렌드를 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탁월함이 있어야겠죠. 그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. 그 트렌드가 또 다 퍼져 나갈 수 있게 그 트렌드를 창조하고 그것들을 딱 키워내는 사람들은, 그래서 그렇게 오픈을 시키는 데들은 거의 떼부자가 돼요. 처음엔 그렇게 창조해내시는 분들이 그래서 몸값이 비싼 겁니다. 강남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이 만든 브랜드를, 힙한 그런 데들 진짜 막 전국에서 몰려들고 얼마나 그게 됩니까? 없던 거를 어느 정도 그렇게 창조해내는 그런 퍼스트 무버들,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그룹들이 만들어낸 브랜드들, 그 브랜드를 또 마케팅하는 그룹을 또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건 바로 단박에 핫플레이스가 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되게 유명 상권에 막 줄 서는데 나오고, 거기에 하나하나 되게 고객들을 위한 브랜딩 요소들을 갖춘 그런 가게들이 다 그렇게 탄생을 하는 건데,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햄버거 집도 바로 그런 가게였어요. 어딘지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. 근데 처음에 그 햄버거 가게를 딱 만났을 때 저는 진짜 그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입장에서 정말 뛰어나다, 이걸 이렇게 표현했지? 팬심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입구부터 정말 그 힙한 미술품들이 우리를 반겨줘서 들어가면서 보는 것도 이뻐요. 거기다가 그 뭐라 그래요? 그 약간 폐건물, 약간 벽이 있으면 일부러 벽 만들어서 깨가지고 막 허름한 느낌, 공장지대 이런 느낌, 그런 느낌의 그 사이사이에 힙한 그런 예술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. 외국 휴양지에서나 볼 법한,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질 법한 그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뚝딱 만들어내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. 거기다가 햄버거는 또 셰프의 손길이 담긴 햄버거예요.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그 햄버거를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샐러드라든지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수제 맥주랑 먹으니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. 정말 외국 해변가에서나 볼 법한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진 직원들, 그리고 음악들, 전국에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막 거기서 막 사진 찍고 막 음악 듣고 술 마시고, 나도 저 무리에 껴서 놀고 싶다, 막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곳. 햄버거가 제일 싼 게 12,000원, 13,000원, 비싼 건 막 15,000원, 16,000원인데도 그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고요. 오히려 그곳에서 맥주 한 잔 또 하면 또 한 7, 8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, 햄버거 집인데. 근데 전혀 아깝지가 않아. 나에게는 먼 훗날 기억될 추억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, 그래서 그것들을 또 사람들한테 야 저기 가자, 야 저기 괜찮아 이러면서 또 소개까지 해요. 근데 그렇게 힙하고 했던 데가 1년이 지나고 다음 해에 갔을 때 이게 조금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. 처음에는 제가 갑자기 느꼈던 거는 식기류가 바뀌어요. 이 식기류, 접시.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진짜 종이, 그 어떻게 보면 친환경 종이 접시에다가 위에다 바나나 잎으로 딱 하게 그 위에다 음식이 있으니까 뭔가 동남아 풍이면서 뭔가 좀 이 환경을 생각하는 집인 것 같으면서 뭔가 힙한 느낌이면서 그랬는데, 이게 원가의 문제가 생겼는지 관리의 문제가 생겼는지 어쨌든 그냥 플라스틱 일회용 접시로 바뀌었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 햄버거집 이름을 딴 막 굿즈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, 누가 그린 건지 모르지만 그런 예술 작품들이 딱 되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길조차도 즐거웠는데, 거기다가 또 그곳에 가면은 되게 커다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. 걔가 있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걔 봐야겠다, 걔 귀여운 개 있었는데 막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,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좀 일단 좀 실망했어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심이 있으니까 그랬다가 또 몇 개월 있다 또 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다음번 왔을 때 또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었는데 안 되는 메뉴들이 많더라고요. 한마디로 그 메뉴들을 다 하다가는
뭐 운영상에 뭐 문제가 있었겠죠. 거기다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생겼어요. 브레이크 타임이 생긴 게 뭐예요? 그 인원 관리가 좀 빡세니까 인원 관리 쉽게 하려고 중간에 텀을 둔 거잖아요. 근데 그 햄버거집이 동네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인데 브레이크 타임 때 오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날 갔을 때도 브레이크 타임 때 못 먹어요. 제가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1시간 뒤에 또 조리해가지고 그렇게 먹었거든요. 거기다가 햄버거랑 같이 먹으면 좋을 메뉴들이 또 없어졌네. 주말에만 된대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메뉴들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같이 사이드로 쌓여있어야 이게 사진 찍을 때도 이쁘고 그러거든요. 거기다가 생맥주도 사라졌어. 거기다가 음악도 제가 갔을 땐 안 틀어져 있었고, 무엇보다 직원들이 과거에는 진짜 막 머리도 막 현란하고 막 문신도 막 있고 막 어디서 노는 뭐 언니 오빠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냥 동네 총각이 있더라고요. 촌스러워졌어요. 그 공간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기서 지금 장사를 손님들 응대하는 겁니다.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직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팬심이 있으니까 네 번째, 다섯 번째가 또 갔어요. 근데 그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 8명이 도착을 했어요. 제 팀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가서 햄버거기 괜찮아. 근데 8개를 주문했는데 1시간이 되도록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. 하도 답답해가지고 주방에 가봤더니 주방에서 혼자서 그걸 꽁냥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정말 한 땀 한 땀 메뉴를 하나 만들고, 그러니까 지금 6개, 7개째 메뉴를 만들고 있는데 첫 번째 메뉴 만든 건 이미 거의 말라가고 있고, 두 번째, 세 번째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급하니까 본인도 빨리 하고 싶겠죠. 근데 이게 안 되는 게, 원래는 그 성수기나 뭐 주말 때 같은데 그 햄버거 공정을 누구는 뭐 패티 굽고 누구는 뭐 번 굽고 누구는 뭐 야채 막 이렇게 하면서 공정별로 다 이게 사람이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해서 쫙 나오는 건데, 그걸 공정을 혼자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. 처음 오픈했을 때는 정말 야심차게 그 브랜드 기획자들께 모여가지고 고객을 위한 그 모든 요소,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예요. 공간을 위한 전문가가 투입되고 브랜드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획자가 들어갔을 거고, 메뉴 개발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투입됐을 거예요. 뭐 야외 공간 전문가, 플레이팅 전문가, 주류, 음악, BGM 깔고 그 모든 고객들을 위한 것들을 했을 겁니다. 근데 고객을 위한 브랜딩이 끝났는데 사실상 그 매장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운영적인 부분, 실제로는 이게 벌진 못해도 이게 본전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성수기는 그나마 뭐 인원 세팅해서 운영이 된다고 쳐요. 근데 평일이나 비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질 못하는데 처음부터 그럴 때를 대비한 전략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. 그저 그냥 이렇게 해 라고 세팅해놨다가 해보니까 플레이팅의 비효율, 인력의 비효율, 매출은 나오는데 이게 안 남네? 또 안 구해지네 사람이? 인력 세팅은 또 급조하고 또 부실해지고, 장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남는 것도 없고, 비용이라도 한번 줄여보자 해가지고 기존의 브랜딩과 관련된 영역들을 다 축소하고 없애고, 이러다 보니까 처음 모습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고, 그렇게 다시는 안 가고 싶은 매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. 운영 전략, 한마디로 운영적인 것. 운영적인 게 뭐예요? 운영 관리를 통해서 결국 이 매장의 생명력이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, 그곳에 왔을 때 고객이 어떻게 느낄 건지에 대한 전략이 있을 거고, 이게 두 개가 밸런스 있게 돼서 매장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,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고객 브랜딩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. 가게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생명력이 유지가 돼요. 맛이 좋아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맛이 수십 년에 걸쳐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맛집이 되고 노포가 되는 겁니다. 그곳에 가서 처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그 술집도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건데, 그게 갈 때마다 바뀐다면 그거는 필패죠. 다시는 안 가죠. 그렇다면 처음부터 비수기나 주말에 한 명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하는 시스템과 메뉴 구성으로 했어야 됐고요. 처음부터 공간에 대한 한계를 두고 평일과 주말 공간을 나눴어야 됐어요. 사람이 안 구해지면 처음부터 숙소를 구해서, 아쉽지만 외국인이라도 안정적으로 세팅해 놓는 게 차선책이 될 수가 있고, 결국 장사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오픈한다? 운영 관리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결국에는 차선책, 3선책 정도에서 합의가 돼서 그렇게 오픈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고객 위주, 무조건 이건 힙해야 되고 이건 무조건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되고, 그렇게 하는 가게 오픈을 목표로다가 운영 관리 전략이 전무한 채 그렇게 세팅을 해놔버리면 결국에는 손익분기라고 하는 그 기점, 그 지점이 결국 매출이 엄청나게 높지 않으면 그 고정비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아끼던 핫플레이스를 그렇게 계속 저물어 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 거고, 기존에 우리가 핫플레이스에서 핫하고 이런 아이템으로 되게 좀 힙한 감성으로 다
장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 꼭 고려하셔가지고 생각하셔서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.